치아 미백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티스 화이트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과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블리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리칭. 자, 블리칭을 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블리칭, 이거 미백하면은 치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치아 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 옷을 표백하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뭔가 옷에 묻었을 때 저희가 과산화수소라든지 아니면 락스 이런 거를 여기다 묻혀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색깔이 빠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치아도 원래는 하했었는데 우리가 뭐 식사 뭐 카레도 먹고 김치도 먹고 와인도 마시고 이러다 보면 치아 색깔이 변색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제 과산화수소수라는 약제를 통해서 이 변색된 거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백제가 변색된 거를 이 착색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치아가 뭐 상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시린 이유는 이런 이제 범랑질에 있는 색소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상아질까지 자극이 와요. 그런 경우에 상아질에는 여러분 뭐가 있죠? 상아세간. 그러니까 시리거나 차가운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범랑질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치아 미백을 했을 때 뭐 전혀 안 시린 경우도 있고요. 범랑질이 좀 얇은 경우에는 좀 오랜 시간 하지 않더라도 시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아 미백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가 미백, 홈 블리칭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전문가 미백, 오피스 블리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가 미백이랑 이제 전문가 미백의 차이점은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광선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치과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집에서도 이 광선을 쏴서 LED 뭐 이런 조명을 쏴가지고 할 수 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이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장 큰 차이점은 미백제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가 미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틀이 있거든요. 투명한 틀에다가 미백제를 이제 1%에서 4%좀 약한 미백제를 넣어가지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매일매일 매일매일 끼면서 이제 4주에서 8주 정도 있으면 치아가 미백이 된다라고 하고 이쪽 사진 오른쪽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입에 물고 있죠. 요즘엔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백제의 농도가 낮은 대신에 되게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미백의 이제 장점은 좀 빨리 할 수가 있고 확실한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미백제의 그 농도가 15% 정도로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사실 과거에는 막 30%, 35% 이렇게 정말 센 미백제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법이 강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 사용이 안 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농도가 높은 대신에 치은에 닿으면 치은이 이제 정말 타 들어가는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요 레진 계열이거든요. 플라스틱 계열로 잇몸 요쪽에 치은에 미백제가 닿지 않도록 보호제를 깔아줘요. 땜이라고 하는데 요거 땜밍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미백제를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명을 쏴주면 이 LED를 광선을 쏴주면 이게 더 효과가 더 빨리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치과에 왔으니만큼 아무래도 멋지게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치과에 왔을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전문가 미백 왔을 때 원데이로도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3회에서 4회 정도 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변하면서 확 밝아지는 게 보이는데 1회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루에 3-4번에 했던 걸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보통 한 번 이렇게 사이클 돌릴 때 10분에서 15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와서 10분, 15분, 또 일주일 뒤에 와서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전문가 미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빨리 해외에 나가야 돼, 혹은 며칠 뒤에 결혼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하고 싶잖아요. 원데이로 그 사이클을 3-4번 했던 거를 그냥 뭐 1시간 내에 뭐 10분, 15분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10분, 15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몰아서 하는 걸 원데이 미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랑질이 좀 두껍고 상태가 괜찮으면은 하루에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얇고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다 하면 되게 시려요. 그럴 경우에는 원데이 하고 싶어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과에서 사실 좀 효과를 가장 좋게 보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전문가 미백을 치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자가 미백을 할 수 있도록 이 틀을 치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쓰는 미백제랑 같이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치과 오고, 그동안에는 홈블리칭 집에서 그거 하고, 또 치과에 한 번 오고 집에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병행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전문가 미백 환자분들 왔을 때 저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광고에서 보면은 치아 미백을 하면은 누렇더니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A4 용지처럼 하얗게 되죠.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정도에 따라 가능한 그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게 쉐이드 가이드라고 하는데, 보통은 예를 들어 이런 노란 상태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한 2단계 정도 밝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왔어요. 이미 하얗네. 근데 더 하얘지고 싶어요. 이렇게 2단계로는 갈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노란이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크라운 하거나 라미네이트 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대치를 확 높여놓고 시작을 하시면은 나중에 되게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예를 들어 이제 환자분한테 지금 환자분은 A3 정도의 지금 그 색깔을 가지고 계신데, 보통 이렇게 그 미백이 잘 됐을 경우에는 2단계 정도, 뭐 A1 정도까지는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괜찮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자분이 그 색상을 비교를 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 편하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말도 안 되는 기대치를 주고 시작을 하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미백할 때 또 이제 상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좀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 서비컬 어브레이전이 있으신 경우 있죠. 범랑질이 이미 패였어요. 이런 경우에 미백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엄청 시리겠죠. 이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진 치료한 경우 있죠, 여러분. 앞니에 레진을 한 거예요. 여기도 레진 하셨고 충치도 보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엑스레이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는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레진도 있고 치아도 있어요. 그럴 때 치아를 미백을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치아는 하얘지는데 레진은 하얘질까요? 레진은 노랗게 남아있고 치아는 하얗게 된다? 그럼 얼룩덜룩돼서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권하지 않는다. 또 치아에 균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균열이 뭐 이렇게 쫙 균열이 가 있으면 보이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고요. 마이크로 크랙이라고 그래서 아주 얇게 크랙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요 위에 사진 보시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크랙이 있어요. 요거는 좀 의심이 가시면 아까 그 파란 색깔 광선 있죠. 라이트 건이라고 하는데, 그 광선을 비춰보면은 크랙이 간 게 보여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미백제를 이제 도포하게 되면 치아 전반적으로 이제 도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크랙을 타고 그게 이제 약재가 막 발현이 되면서 또 엄청 시리기도 하고,
이전에는 누래서 안 보였던 게 치아가 하얘지면서 크랙이 더 돋보여서 이전에는 크랙이 없었는데 치과에서 미백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크랙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이런 크랙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뭐 이제 시릴 수도 있고 한데도 괜찮으시냐 이런 설명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지 큰 문제가 없겠죠. 자,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치아가 하얀 반점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미백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더 튀어서 하얗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백보다는 크라운이나 뭐 라미네이트 이런 것들 권해드려야겠죠. 그래서 미백을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마다 좀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알치 미백이 있어요. 여러분 실알치 뭔 줄 아시죠? 신경이 이제 죽은 상태의 그런 이 치아가 변색된 이 치아 같은 경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치아만 하는 거죠. 이거를 워킹 블리칭이라고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미백을 어떻게 할까요? 이 치아만 위에다 미백제를 올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신경치료를 하면요. 이 치아 앞쪽에다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치아 뒤쪽에다 구멍을 뚫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구멍을 뚫은 그 자리에 원래 보통 여기 아래에 이제 충전재 가타포차콘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파내가지고 위쪽에다가 레진으로 이렇게 막아요. 미백자가 여기로 안 들어가게 막고 그 위에다가 약재를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를 임시 충전재로 막고 집에 보내요. 그러면은 얘가 이 안에서 막 작용을 해요. 다시 와서 예전에 넣어놨던 미백제 다 제거하고 다시 새 걸로 넣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임시 충전재로 막고 다시 보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치아가 제 색깔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미백제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여기를 이제 뭐 코어를 올려가지고 크라운을 하든 아니면 레진으로 마무리를 하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요. 저는 이 실알치 미백까지 해봤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